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내달 1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습니다. 입장차를 보였던 생중계는 하지 않고 두 대표의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이 현재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집중토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어제 대통령 회견 평가를 비롯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이후에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들으셨겠지만 국정과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플러스 저출산 대책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기자들과 아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일답이 있었는데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영수회담이라든지 당정 갈등이라든지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민심에 좀 부합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지난번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한 행태를 봤을 때 좀 불안감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의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지난번 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담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인의 주장만,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계속 이렇게 자기 주장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결례인 것이죠. 사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양측 간에 협의가 됐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10여 분 동안 대국민 담화하듯이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용산으로 봤을 때는 영수회담이 굉장히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의정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건 대통령이 조금 현장을 좀 더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기자들 보고 이제 현장을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번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119가 응급 환자를 싣고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도 이제 요즘 울산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만, 친구가 이게 이제 간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어제 정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거의 못 박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생각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신 부분인데,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의료계와 이제 좀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또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영수회담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공감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여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울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굉장히 국민들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 2시간 가까이 했어요. 국민 브리핑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은 1시간 넘도록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금 국정운영 동력을 좀 확보하겠다. 그런 계산이 있었을 텐데,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인식을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사례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료 대란이에요. 지금 응급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마에 상처를 입었는데 22곳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퇴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잘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도 봐라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야당 대표 회동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 그리고 경제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다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당장 지난번에 갤럽 여론조사가 27%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4%포인트 23%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기조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 아니겠습니까? 뭐 4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말에 모수 개혁에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룬 적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구조 개혁까지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좀 미뤄졌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안은 아니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얼개를 좀 밝혔어요. 이를테면 연금 올라가는 속도를 청년층하고 중장년층 사이에 좀 달리한다든지 그리고 연금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얼개들을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국회에서 또 법률로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좀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회 때 이제 모수 개헌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인데 어제 대통령 말씀의 방점은 이제 젊은 층,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도 굉장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못 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률화해서 정해두자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제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불안을 좀 이제 해소해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세대별로 이걸 차등화하자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대통령 이런 의사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지난 21대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22대 때도 연금개혁 특위를 당장 구성을 해서 내일 모레 여자 대표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게 이제 특위로 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약간의 벌써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이제 국회에서도 좀 다뤄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통행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의료대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야당도 동의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추진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대란으로 이어졌는데 이 연금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연금개혁하자고 해도 제1야당 특히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이 이제 대표적인 게 보험료율 문제하고 또 그리고 소득 대체율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안을 민주당이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걸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구조 계획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 뭐 지속 가능성 얘기도 하고 세대 간 공정성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노후 소득 보장 문제도 얘기했는데 말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어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대 간 공정성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세대 간 공정성 말은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젊은 세대도 보험료율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장년층은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이분들이 동의하겠는가라는 문제. 글쎄요, 예. 그러면 야당의 협조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동화 안전장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화 안전장치가 결국은 지금 소득 대체를 줄인다. 연금 지급안을 줄인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런 것이 어떻게 야당의 협조 없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예. 문제. 그리고 지급 보장을 국가가 명문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안정성을 주겠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또 반대로 이런 시각도 있어요. 굉장히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큰 문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향배가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저녁에도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된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을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간의 어떤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한동훈 대표는 어제 연찬회에서 이제 대통령실하고 복지부 장관이 와서 이제 의료계약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그 시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서 이제 또 불참을 했고요. 갔다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그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갈등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의료 의정 갈등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예. 2026년도 의대 정원수라도 조금 조정을 하자, 유예를 하자 하는 입장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원 문제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예.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이 부분은 오늘 사실상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의 만찬이 취소가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저녁에 했으면 좋았을 테로 예정되려고. 예. 이럴수록 대화가 좀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예. 대통령과 대표 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뭐 조금 의견이 좀 갈린다 하더라도 오늘 예. 저녁에 만나서 또 대화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눈길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63%라고 하는 예. 당원의 지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 힘의 구조로 봤을 때 예.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너무 수직적이다 이런 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지난 이제 전당대회 때 63%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은 당도 좀 대통령실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이제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조금 의견이 좀 충돌하는 것이죠.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의료 대란을 보는 그 진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해법도 다르고 예.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좀 아닙니까? 국민적 예.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 예용산에서도 조금 좀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청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장과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상당히 좀 심각하죠. 예. 문제는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윤한 갈등이 단순한 두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꿈은 결국은 대권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이 대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너무 저조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대통령과 본인이 함께 가면 공면하는 거예요. 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냐? 예.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최상병 뭐 의혹 사건 특검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한동훈 대표와 전혀 다르다. 예. 그러면 해법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두 사람은 예.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5번 충돌했다, 6번 충돌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충돌의 횟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충돌은 더 강도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100번 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아까 역전됐듯이 알겠습니다. 더 떨어진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모레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을 이제 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맞장구를 쳤어요. 하나의 그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예제가 아닐 수 없겠죠. 아닐 수 없는데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2016년도 유예안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문제가. 자, 동의할 테니까 이 안을 합의하자 했을 경우에는 용산하고의 뜻이 조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입장이 남체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을 아마도 의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합의를 이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야 대표 회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민생과 경제가 돼야 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지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특히 이제 국민들은 예. 민주당의 그동안 해왔던 행태, 예. 뭐 탄핵, 뭐 청문회, 뭐 특검 이런 예. 부분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고 예.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고 너무나 피곤하다 하는 예.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그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쟁과 관련된 법안들 이런 예.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정쟁 이제 중단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예. 대표가 만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 정쟁 중단 선언을 하고 정말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에 매진하자 예. 하는 정도의 합의가 나오면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합의까지 좀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뭐 합의가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합의는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두 사람 다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지 자신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성과를 낼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의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예.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반드시 민생 분야에 있어서 민생. 성과를 내야 되고 네. 지금 민생 분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네. 의료 대란 문제 해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예. 그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결국은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완전히 정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문을 연 지 석 달이 됐는데도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좀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도 어제 오늘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677조 4천억 원, 좀 긴축 예산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내수가 어려운데 무슨 소리지? 재정을 더 확대해서 이게 좀 돈을 좀 풀어야 될 때 아니어서 엄청나게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제 긴축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선심성 예산 부분은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심성 행정, 선심성 예산을 많이 이제 반영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야 될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고 절실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 민생 법안들 쪽에서 예산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선심성 예산 쪽에 더 많은 그런 예산을 집중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어제 연찬회에서 이제 예산과 관련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국회가 이제 예산 심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또 참여연대 이런 데서는 지금 최악의 긴축 재정이다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지출 증가율이 3.2%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명박 때는 6.3%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4.2%거든요. 이것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긴축 재정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 재정 적자도 마이너스 2.9% 되니까 설득력이 좀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